저희 접수대에 담벼락을 설치했습니다. 와, 촛불이 되어주세요. 윤석열 파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즉시 포기로 내란수의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의 손에 처벌받을 것이며 내란 공범들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즉각 파면 촉구 집회를 함성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8.7km. 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박성훈 의원이십니다. 네, 박성훈 의원님. 자, 며칠 안 되었습니다. 힘내시고 봅시다. 예, 네, 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예. 우리도 원래 내놓으려고 했는데. 네, 다음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고무줄이었습니까? 70년 넘게 이어온 법이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단위 계산이 하는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날짜 계산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항고도 하지 못하는 검찰은 내란숙의 윤석열에 맞춤형 특혜를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로써 검찰도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본인이 살아가는 검찰 조직을 관에 넣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은 잠시 풀려났지만 결코 그 죄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넘쳐나는 증거와 증언들이 다시 윤석열을 구치소로 보내고 이번에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 국민을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자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내란의 수괴가 자기는 몰랐다, 아니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뭐 계몽을 시켰다,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아마 파면은 본인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란죄를 피해보려고 자기 동지들도 배반하고 국민도 배반하고 온 나라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의 죄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수괴죠. 민주공화국에서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군사독재를 추진하겠다는 44년 만에 이런 망상을 일으킨 국가범죄자입니다. 내란 수괴는 잘 아시겠지만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도 파면이지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반면교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교과서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윤석열은 매국노예요. 이번에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심우정 아빠가 신대평 전 지사잖아요. 정진석의 후견인이죠. 이 사람들은 과거 친일에서 또 매국에서 또 변절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춘천권의 또아리를 들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흐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자손이 이번에 다시 헌정 질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과 함께하는 친일파들이 일본에 굴종하고 북한과 대립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해쳤어요. 이번에도 만약 평양 무인기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튀었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어요. 내란 수괴이자 매국노인데 정말 희한한 것이 주술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 그래도 종교적 관용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주술 세력 아니면 극단적인 종교 세력과 손잡고 전광훈, 손현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구구의 바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범죄자인 윤석열을 처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단 한 사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후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이 집단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구급 파시즘을 주장하고 확대하며 본인들의 정권 영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력치한 집단입니다. 정당입니다. 이들이 다시 집권을 하면 구급 파시즘이 날개를 치는 파쇼국가, 독재국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승리합시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까? 선배들의 죽음 희생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4.19가 그랬고 5.18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87년 6월 항쟁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피와 땀 눈물 속에서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우리에게 우리가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5가지 주요 꼭지 뭡니까? 첫 번째, 내란을 했는데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계엄을 하면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고 바로 국회에 즉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두 번째, 포고령 1호 모든 집회, 정치, 정당, 우리 아까 지방의원들, 시의원들 와서 그 노래 부르던데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 그걸 또 아셔야죠. 왜냐? 계엄은 국가의 사법과 행정 사무를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무는 관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 이게 포고령 1호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 선관위를 갔습니다. 광고 봤죠?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봤죠? 근데 선관위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관위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엄연한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선관위를 갔다는 것 위헌적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다. 네 번째, 모든 국회의원들을 즉각 체포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개헌법에 따르면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봉쇄한다는 것은 국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병상을 찾아서 정상화를 시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하든지 국회에 의결이 있으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줘야 계엄을 해제하든 계엄을 찬성하든 결의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다. 이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 이석기 내란 음모 예비 혐의로 당을 해체시켰어요. 헌재가. 국민의힘은 반드시 지금 요새 추경호 안 보이던데 추경호 잡아가지고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잡아가지고 다음 민주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해체 청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국민의힘도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법 하잖아요. 준법. 윤석열도 법대로 처리하고 김건희도 법대로 처리하고 국민의힘도 법대로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이 되고 우리 애국시민이 되고 우리 세종시민이 앞으로 열심히 투쟁을 해나갑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은 헌재 세체되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쌓아온, 저희가 동시에 저희 윗세대들이 쌓아온 저희의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하루를 저희가 만들어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저희의 정치 체제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되도 않는 내란 수괴에게 저희의 일상과 평화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희의 일상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같은 내란 수괴 따위에게 저희의 일상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파면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거리행진은 나성동에서 정부 세종청사 민원동 공터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깃대를 보고 쫓아가 주시기 바랍니다.